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과 중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643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중 일상적 경비와 일반 운영비, 인건비 등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로 가름하고 신규 사업 및 중요 사업,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20년도 총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4억 5,649만 3천 원에 비해 45억 3,364만 원을 증액하여 약 83%가 늘어난 99억 9,013만 3천 원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1차 매립지가 2021년도 중 포화 상태가 예견됨에 따라 2021년 완공 목표로 내년도 착공을 준비 중인 2차 매립지 수직 증설을 위해 총 27억 원을 국비 8억 1천만 원과 도비 5억 6천만 원, 5억 6천7백만 원, 12, 13억 2,300만 원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644면 중간 부분입니다. 집중호우 시 구 매립장 범면부의 토사 유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매립장 침수수 범면부 정비 및 포장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전문 처리업체의 외부 위탁을 진행 중인 폐목재 처리수수료 2억 3,540만 원과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 9,900만 원을 사무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645면 상단 부분입니다. 2020년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전환되는 소각시설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상 한솔 EME 주식회사의 민간 위탁 잔여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 위탁비 중 고정비 6억 2,800만 원과 변동비 7억 6,800만 원을 합한 13억 9,600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기간인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소각시설관리인건비 16억 1천만 원과 시설운영비 14억 5,200만 원을 합한 30억 6,200만 원을 공사공단 경상절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노후설비 교체 및 성능 유지를 통해 안정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소가스 냉각설비 절탄기 교체비 2억 원과 연소가스 처리설비 반건식 반응탑 보수비 6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46면 중간 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700만 원과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비 650만 원, 이행계획서 작성 용역비 700만 원, 이행실적 보고 컨설팅 용역비 700만 원을 용고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 배출 억제와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부과되는 매립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7,500만 원과 소각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7,400만 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7면입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되고 수리 및 관리에 많은 비용 발생과 현저한 노후 상태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 장비 및 차량을 교체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재활용 선별장 작업용 로드 구입비 5천만 원과 암롤 덤프트럭 구입비 9,500만 원, 암롤 박스 구입비 2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8면 하단 부분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2억 9천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2면입니다. 상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42억 2,021만 원이며 2020년도 추정 수입은 7억 2천만 원, 추정 지출은 7억 1,874만 6천 원으로 내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2억 2,146만 4천 원이 예상됩니다. 803면입니다. 수입은 세해 수입 4억 3천만 원과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145억 1,021만 원을 합해 총 149억 4,021만 원입니다. 804면입니다. 지출은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8,159만 8천 원과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5억 6,714만 8천 원, 시설비 7천만 원을 합해 총 7억 1,874만 6천 원을 주변 영향지역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의원님들께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씩 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본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예. 네. 그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 그 3D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한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기 제 2차 메리 구축 사업을 하시죠? 네. 그게 이제 20년부터 21년 18개월 하네요. 네, 1년 반. 네. 네. 자리는 그때 저희도 가서 봤죠. 네. 예. 잘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국비가 가내시가 확정이 되었고요. 예, 예. 도비도 지금 확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네. 국비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네. 전체 사업비를 27억 원으로 좀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정비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2단계는 20년을 저희가 쓸 수 있나요? 네, 2040년까지 계획은 20년을 쓰자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게 자꾸 증가가 되는데 증가된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20년 사용하게끔 됐나요?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3차 매립지가 있습니다. 총 76만 세제곱미터가 전체 3차까지 매립이 되면 되는 건데 네. 10만 4천 제곱미터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단계 매립 시설이고요. 네. 이번에 2단계는 30만 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고 네. 전체적으로는 그런 전부 수용해서 네.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소각 시설이죠.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나요? 인수 작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한솔 EME에서 예. 지금 민간 위탁 중에 있는데요. 예. 이걸 갑자기 물론 그 사람들은 거기 고용 인력은 다시 이제 우리 취업을 할 수 있고
고용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혹여나 그 경영 전반의 어떤 사항이라든지 재무 회계 관리라든지 예. 그러면 이제 전문 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좀 이렇게 같이 습득하지 않으면 기술 노하우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합동 근무를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솔이 3월 30일까지 계약된 기간인가요?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4월 1일부터 이제 시설이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인원들은 이제 그 공모를 해서 네. 이제 재취업을 하실 분은 재취업하시고 이제 본인의 의뢰에 따라서 이제 승계를 하든지 하나요? 인력을 예, 그 인사 고용의 문제는 고용 승계를 되나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네. 이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다만 네. 이제 고용 승계 원칙으로 해서 네. 혹여 이제 그 중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다면 네.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서 공고의 형태를 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관리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돈을 이제 드리는 거죠. 용역 시설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 수수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 물어볼 거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좀 하시게.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강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우리 예산서에 있다시피 이제 그 각종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매립시설 2차 매립 구축 사업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차 매립 예, 사업.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매립장이죠. 구매립장은 네.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단계 매립 중에 있는 부분이 지금 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요 보입니다. 부분이 예. 지금 1단계 매립 예. 진행 중에 있고요. 다 이제 대부분이 매립이 되고 요 부분만 이제 매립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 계단 형태대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뭐냐면 지금 그 단계별로 네. 그 2차 매립, 3차 매립 해가지고 나가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요 두 계단을 매립을 하면 이 수직,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보이기 이렇게 보이지만은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요 두 계단까지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요게 이제 30만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나머지 2040년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네. 조성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공사 내용은 밑에 그 침수수가 빠지지 않도록 네네. 하는 정리하고 범면부 정리하고 매트 깔고 그 도로를 놓고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매립 네. 형성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만 세제곱미터면 한 20년 정도 예측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40년까지.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럼 나름대로 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형태의 이제 그 업무 파악 등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그 기금 조성된 금액이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영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142억이라는 조성액에 대해서 우리 803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계획인데요. 이자 수입이 전년도가 2억 8,500이고
2020년도 수입액을 7천만 원을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신 게? 예, 저희 이자 수입을 그냥 일반 보통 예금으로 집어넣은 이자 수익이 작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공공 예금으로 해서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이자율이 큰 네. 걸로 이제 140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네. 뭐 10억 묶고 20억 묶고 여러 개 나눠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자 수입이 발생되는 연도는 계약이 해제가 되는 그 연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은행의 예치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자 발생이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기 때 이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예. 그래도 회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회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40억을 정기 예치를 해서 예를 들어 연 2%다. 그럼 2억 8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예치 날짜가 1월 1일이 아니겠죠. 그럼 뭐 3월 1일이다. 그러면 저 140억 곱하기 2% 그리고 2년 나누기 365 하면은 일수별로 이자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그거를 수입으로 잡는 회계 방식이 돼야지. 들어오는 달은 2억 8천 5백 수입을 잡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날은 이거는 이런 회계는 없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미수이자 미지급이자라는 회계 개정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미수이자 부분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또 남한테 줘야 될 돈은 미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안 줬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안 해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놓으면 비록 현금은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줘야 될 돈을 부채로 계상을 해놓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계 처리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네네. 왜냐하면 뭐 저희 공무원들이 복식 회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회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통상적으로 잡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살펴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정리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7천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거는 소장님 말씀에 의하자면은 만기가 요번에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란 말씀이죠?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은 한 80%가 내년도에 만기고 한 20%는 내후년도에 만기고 올해가 만기였네요. 그러면 20%는 내년이 만기고 이런 식으로 네, 운영이 그렇게 된다는 돼 있고 말씀이죠? 또 자금이 우리가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네. 한꺼번에 140억을 한 단일 계좌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네. 20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띄워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네. 필요한 부분만 해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금을 유치하실 때도 이제 기금 관련돼서 이제 수익이 대부분 이자 수익이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금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시금고에다가 또 예치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네, 예. 예. 그러니까 예치를 하시더라도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잘 그 검토를 하셔서 주민지원회비체에서 예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주민지원협의체 그 운영비 중 이제 환경감지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그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예, 설명만 한 후에 조례안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연초부터 사실 이제 주민 지원 기금을 일반 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이제 협의체 전 기수 협의체 요청이 있었고요. 여러 차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법령상 제도상 취지를 봤을 때 일반 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해서 여지껏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의회 간담회 설명회도 했고요. 조례도 또 입법 외교도 하고 다 이제 정리가 된 지금 상태에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아마 조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고용을 지금 우리 법령상 일반 회계로 하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1명을 또 그 사회 현장에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하면 시 소속이 돼서 주민지원협의체니까 주민대에 대한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시가 주민지원 감시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주민협의체에서는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이제 면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이제 예산을 집어넣었던 거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사실은 일반회계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 추진했었고요. 의회도 이제 그 조례도 이제 개정하는 걸로 이제 추진했었고. 법에도 이제 그렇게 예, 법에는 딱 명시는 아니지만 규정이 돼 있죠. 유권 해석상으로 보면 또 법의 취지를 보면 법에 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수당은 지원할 예. 요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이제 돼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들은 그런 염려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11월 27일 날에 지난달 27일 날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 전까지는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 일반에게 지원하는 걸로 다 이제 방향이 다 잡혔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 여러 사람들이 또 우려한 아까 말씀드린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의회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간담회 보고까지 다 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돈을 일반에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네.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의원님들을 그러면 설득을 해달라. 의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민지원 기금으로 쓰는 걸로 환원하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요. 그 지난주에 공문이 또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의원님들을 이해를 다 구했다. 그러하니 주민지원 기금 옛날에 했던 집행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이 온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저기 그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법에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종전에 우리 조례가 전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반 뭐 비록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그 상위 법령에 위배가 돼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그런 조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 조례를 이렇게 다 검토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종전에는 아마 이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종전에 이제 운영위원장이 그 법이 위반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 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를 갖다가 좀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죠? 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명백히 법령에 위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위배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뭐 내려진다면은 뭐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위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위원회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유권 해석이 뭐 받아본 게 뭐 서면으로 받아온 게 있나요? 그 타 자치단체에서 이제 환경부의 질의한 사항과 네. 또 법제처의 질의한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그 해석상에는 그 주민지원 기금이라 그 주민감시 5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행령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기타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그러면서 별개의 법으로 주민감시 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 어떤 근거를 별도로 또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그 법제처 해석상에는 그거와는 별개다. 결론은 그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공공사업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주민지원 주민감시 요원을 지금 활용하는 문제는 별도의 법으로 나열이 돼 있으니 그거는 별개다. 결론은 주민지원 기금으로는 적합치 않다. 이러한 의미의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 지금 개정하려고 했던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사안이 저기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참 저희들의 행정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저 뭐 개별적으로도 설명드렸고 간담회도 했고 해서 어떻게 왔는데 또 주민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는 전번에 예. 그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전에 그 주민자치란다 그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법 위반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조례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잘못 운영이 돼 왔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맞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권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이 안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설명도 했었고 그럼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다른 그게 예. 그게 뭐 이 법 위반이 아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이거 합법이다라고 우리 조례가 합법이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뭐 추진하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회에다가 집행부에 의견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뭐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건지 네.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네. 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그대로 갈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개정을 할 건지.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좀 어려움을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예산은 일반에게 지금 여기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기금에는 이제 예산을 그만큼 뺀 거죠, 이제. 그리고 조례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의회 상정을 지금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에 좀 시간을 두고 조례를 그 의회 상정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일반에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현재는 그 의회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한 6개월이라도 두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만이라도 기금으로 쓰고 속히 정리를 해야지. 예. 이게 이런 요거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좀 말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기금으로 할 거냐, 예? 아니면은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말이 많은데 빨리 정리해서 빨리 해야지. 이거 뭐 깔고 앉아 있으면 좀 뭐 하겠어요. 의회가 조례 의원님들은 전번에 의견을 냈어요. 설명할 때 이미 의견을 냈었고 이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종전대로 시행하든지 이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의견은 아니셨고요. 뭐 나름대로 그분의 그 주민들에 대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결된 의견이 일치였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추진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주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까지라도 기간을 좀 둬서 그 기간에 빨리 우리가 입법 예고까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정리돼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서 해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내용을 예, 마치겠습니다. 네, 시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김영길 의원님 아니면 유혜정 의원님 두 분 중에 먼저. 예,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 수고 많으셨고 폐기물 인상이 신년에 한 25% 네. 좀 주로 그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뭐랄까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요? 예. 제법 25% 인상인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담았고요. 네. 그래서 2022년까지 네. 요금 현실화 수준에서 네, 네. 25%씩 매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정리하고 예상이 있습니다.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네. 홍보도 저희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간에 25%의 그 인상률은 작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예, 이런 좀 말씀을 일단 좀 드리면서 저도 그 폐기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한테 주신 이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이 주민 감시 요원 이 급여로 나간 주민 지원 기금에서 11억 2,500만 원이 네, 그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기금이 이제 이 부분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주민 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속초시 안에서 무릇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그 폐기물 주민 협의체가 굉장히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금이 함께 뭔가 그 협의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성이 되다 보니 잘못 이 협의체에서 뭔가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관리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아울러 전체 이 부분으로 네. 이제 바로 이렇게 돼서 좀 더 이번 기수에서는 좀 더 긴장해서 해야지 될 부분인 건데, 그동안 주민 지원 기금의 부분에서 잘못 그 나갔었던 부분을 이제 법률에 의해 바로 잡게 하겠다는 부분들에 이 민간 협의체가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까지 이런 의견을 갖는 부분에 좀 저는 이제 물론 저도 그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어찌해서 의원들의 모든 그 동의를 얻었다라는 공문을 어떤 자격으로 냈는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좀 답변을 그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들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회에 주어진 저희의 책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상위법과 우리 조례의 어떤 상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행정이 이제 제대로 행정 절차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제1번에 주어진 저희의 의무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모르면 몰랐을까 논의된 대상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께서 어떻게 그런 책임감 없는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좀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잠깐만 왜 이런 상황들이 시민들도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 협의에 관한 그 폐촉법의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제 지원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지원 협의체의 기능과 그리고 주민 감시 요원의 수당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 협의체의 기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 감시 요원의 추천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주민 감시 요원을 이 협의체에서 추천한 부분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25조를 저희가 가보면 지역 주민의 감시인데, 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속초시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1항에 따른 주민 감시위원회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장님 지급해야 한답니다. 네, 일전에 알고 있습니다. 앞에 신선희 의원님의 질의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의무의 규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저희 속초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죠. 예. 이 부분에 보면 바로 이제 기금의 용도에서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바로잡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이 시장이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를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담았던 부분,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 논의가 저희 속초시 의회와 지금 그 환경자원 사업소에서 지금 2번이나 길게 간담회를 하고 대부분 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좀 정리가 됐던 것 아닌가요? 여기 그 25조 지역 주민의 감시에 있어 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간은 네, 설치 기간이라면 저희 속초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저희 같은 그렇죠. 경우는 지원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에게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어디 몇 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몇 조? 25조 지역 주민의 감시 1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감시, 네, 요구하는 경우에,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지역 주민 감시 요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예, 부분은 예, 예. 우리가 지역 주민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 바로 그래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에게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시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요구하는 것인데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돼서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도 일반에게서 했다가 다시 이거 저기 다시 한번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면요. 다시 그러니까 누가 그 수당을 지급하냐에 대한 요구의 부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감시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제 25조 1항의 부분은 설치 기관은 지원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체가 추천한 지역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들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속초시 지원협의체에서는 감시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두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조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설치 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민간 협의체가 여기에서 수당을 누가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을 민간 협의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1항에 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네.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할 때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네. 2명을 고용해서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근대가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2명의 인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 네. 네. 법상으로는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는 2명 이상을 고용이 안 되기 네.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지원 기금으로 우리가 쓸 테니 네. 일반회계에서 빼달라 해서 조례 자체도 네. 주민감시 요원의 기금을 주민감시 요원으로 쓸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흘러왔던 과정이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의 논리에 있어서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이 요구한다는 의미가 지금같이 좀 이렇게 흔들렸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서도 지금 올렸지만 요구는 감시원을 두냐 안 두냐 예, 이 예, 부분인 거죠. 예산도 네, 저희들이 해석을 올렸지만 네, 하시면 네,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왔고요, 지금. 네. 그 시장님께서도 맞다, 그것이 맞고 그런데 주민들이 저렇게 협의체에서 와서 그거를 가지고 원래대로 환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그렇다면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넘어왔다. 소장님 일단 이제 그 부분 이해를 했고 제가 그냥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우려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기금을 아끼고 싶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 기금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그 부분 존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중요한 쟁점 뭐냐면 행정을 못 믿겠다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을 못 믿는 거예요. 기금인 민간기금으로, 민간기금 이게 아니죠. 그렇죠? 하다못해 이 행정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주 순진한 생각에 이 기금에서 그분들을 주면 정말 감시를 잘하실 것 같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으로 주면 마치 행정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달라, 되게 하는 부분들을 못 믿겠다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상황으로 이것이 다 맞고 지금 절차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의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오십시오가 아니라, 예산은 누가 들이더라도 절대 행정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시장님과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어쩜 찾아갔을 때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 기금을 쓰면서까지 그분들이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네. 이것이 위원회가 그 감시 요원의 추천은 정권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협의체에 협의체에서 필요한 주민을 추천을 하면 시장은 승인만 해주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연유인지 서로 그 협의가 이렇게 해서 이건 절대 일반회계로 못 넘기겠다,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지껏 추진해 왔던 것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왔습니다. 단순한 건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네. 다시 한번 재평가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정말 쟁점이 되거나 시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지켜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우면 이렇게 순진하게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는 행정에서 그 강한 약속과 이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이 문제 풀어가는 예.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구 소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참 복잡한 일들 잘 풀어나가시려고 참 노력하시는 부분들, 우리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립장 존경하는 강종우 의원께서 지금 또 이영순 부장님께서도 좀 질의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매립장이 이제 매립을 계속 시작 2단계, 3단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부터 해서 주민지원 협의체라는 우리 대표들께서 이제 주민지원 협의체에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그나마 좀 아는 게 각 동의 그 우리 직접 피해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5개 단체들 이제 시 행정과 관련돼서 설명하실 때는 알지. 소위 말해서 이 기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시민들 일부만 아시지 거의 그 주변적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연중에 한 번 정도는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시민 우리 설명회 정도는 장소는 그 부서에서 정하시더라도요. 시민들께서 대다수 일반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또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이 5개 사회단체 분들께서도 이제 각 동별로 이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 폐기물 우리 이제 반경 영향 2km 지역 주민이라고 하더라도요 통이 딱 그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설명해도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바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제 부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설명할 수 있는 이 지금 매립지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에서 한솔에서 지금 어디로 또 이관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일단은 피해적 주민들은 알 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굳이 뭐 설명회가 아니라도 네.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 질문 민감한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본의원이 질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호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법제처에다 이제 질의 답변이 이제 왔는데요. 법제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법제처에 자문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및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치법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답변 드리기 이제 어렵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뭐 이제 법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본의원이 지금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시 예산으로 감시원의 급여를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박수 쳐드려야 되고 고마운 일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폐기물 지원 협의체의 전 위원이 우리 당연직 시의원 둘 빼고요. 전 위원들께서 시장님을 면담을 이제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내용이 저는 의외였어요. 저도. 이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시에 우리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 급여를 받다 보면 제대로 감시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 감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2명 하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벌써 의견 조율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파트가 나눠지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 그때 그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때 그 말씀드렸죠. 직원 감시, 감독과 관련돼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독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공감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공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 의견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내는 부분 내용 중에 법규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으니까 자 그럼 반경 2km 피해 지역 주민 외에 있는 시민들이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 피해 지역 주민 기금 140억 이상 그 편성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까지 우린 피해 영향 지역 사람도 아닌데 왜 그쪽에다가 그 급여를 지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나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법을 준수해야죠. 의원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답변 자체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 답변이 왔고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동대표라는 분들이 전원이 이번에 임명장을 받고 바로 이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원래 상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내용 나온 것 중에 그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왔던 걸 이 시점에 바꾸려고 하는 자가 똑똑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그만큼 몰라가지고 바꾸지 않고 있었던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그 항의성 발언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신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의원들 간담회 때 의원들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봐요. 그 소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매립장이 이제 준공 처리를 미루고 있는 곳이 있나요? 준공 쓰레기 처리 매립장 매립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1단계 현재 10만 4천 네네. 세제곱미터 거기가 지금 92% 3% 정도 매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거기만 지금 관리하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연성 폐기물 이제 연소시켜서 이제 우리 에너지로 사용하고 네. 이 순환형 매립장이라는 게 지금 막 이제 네.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포 쪽에 있는 그 매립장 순환형 매립장에 속할 것도 같은데요. 예, 순환형 매립장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신매립장은 에너지원 관리형 매립장이고 네네. 저 지금 구매립장 그건 순환형 매립장.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아닌가요, 우리가? 아마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순환형 매립장이라 그러면 좀 더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지금 저 편익 시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각 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석이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원 이제 활용도 하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매립장 그걸 이제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신매립장은 관리형 매립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순환형 매립장은 과거 구매립장은 그 소각 시설이 네네, 없고 네, 네. 옛날에 과거에 그냥 막 이렇게 묻어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대로 거의 매립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서 이것들이 치마가 되고 부식이 되고 삭고 하다 보면 부피들이 상당 부분 줄거든요. 침수수도 나오고 그러면 어느 수십 년 후에 그것들을 다시 파내서 일부는 파내서 소각할 건 소각을 시키고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이제 순환형이고요. 저희도 이제 관리형 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각과 재활용과 매립이 한데 어우러져서 소각할 건 소각을 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 매립할 건 매립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건 관리형 매립장 우리 신매립장입니다.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할까요? 안 그러면 궁금사항 추가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 이제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목록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부서장님 입장에서 이제 150억 원 가까이 이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 피해적 주민들께서 이 기금 활용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이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장님 의견을 좀 잠깐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0억, 150억 이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활용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당한 그 이해관계도 대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여의치 못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이걸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6천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잠시만요, 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답변은 어떻게 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추가 질의로 갑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네. 맞춰주시고 추가 질의로 저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병길 의원님 연속으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 추가 제가 질의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금이 애초에 이제 20억부터 지금 150억까지 온 건데 기금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 가고 있는 순간에 이해관계들이 막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원 여부로만 계속 갈 것인가? 의견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행정의 역량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기금을 한 번에 뭐 어떤 공공시설이든 간에 다 써버리면 앞으로의 연속성은 떨어진다. 네. 그러하니 저 중에 일부의 자금은 우리가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일부의 자금은 개별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뭐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자금은 계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고 가는 어떤 방안을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자니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도 대립되고 여러 가지 그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역량도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지금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분석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6천만 원 가지고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심사 적격성 심사로 해가지고 이제 입찰 공고를 냈는데 1회 유찰이 되고 2회
이제 12월 2일 날에 또 입찰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지금 이제 12월 17일 날 3차 이제 입찰 일로 정해서 그 전에는 이걸 제한 경쟁을 했어요. 이게 중소기업 이하로. 근데 이제는 대기업까지 다 이제 제한 없이 푸는 걸로 해서 12월 17일 날에 입찰 일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참가자가 왜 없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난해하다. 이 사업을 용역사가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접촉하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다. 그러하니 참가자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17일까지 지켜보면서 다각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을 뭐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전협체 위원들이 매 기수마다 들어오시면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지원 시설과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벤치마킹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그 타 도시에 이런 기금이 조성이 돼서 시민 친화적으로 어떻게 기금이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런 벤치마킹을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처리 시설과 관련된 소각장 운영 관련, 처리 시설 관련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적 주민들이 관심사는 분명히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난이도 문제 때문에 어떤 경쟁사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12월 17일 이후에는 어떤 뭐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 네네. 그것도 네.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계속 수집도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네네. 근데 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충족할 만한 이것이다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계속 전화를 요청해서 예. 자문도 구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네. 용역사가 주민 설명회 해야지, 이해관계 해결해야지, 아이디어 내야지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어려움을 있어서 그렇게 참가가 조절하지 않는 생각에서 하여간 17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어떤 보관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17일 이후에 향후에 좀 뭐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협의 기구에서 이 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정말 그 피해적 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까지도 아직 합의가 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대화하시려고 하고 또 그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 힘 좀 내시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오셨던 대로 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김명길 의원님 얘기 중에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근데 그 용역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용역을 해서 우리 이대로 따르자라는 합의가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하도 이제 이 결론들이 안 나면 역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걸로 해요. 합의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립지도 역시 용역을 줬고 그 용역에 따르자 해서 그냥 따라갔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더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예, 김병길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비대위 쪽에서 이제 고발 이제 지금까지의 주민전협체 이제 몇 대 이후부터 제가 이제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금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고발을 하셨어요.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전협의체라는 기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입니까?
예,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직접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네. 직접 집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지금까지 어떤 집행을 했죠? 주로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하고 주민감시원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그 주민 편익 시설 안에서 판매되거나 관리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인 지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접적인 지출의 그 세출 세입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군가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네. 그 집행부 우리 이제 부서에서 예, 다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그 수입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 관리 감독도 되고 있고 그 감사 업무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뭐 감사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네.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네. 저희들이 이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를 해서 이제 네, 예산이 네.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 의회 승인을 받아서 네. 그러면 이제 저쪽 그 우리 그 협의체에서 주로 이제 주민지원 그 사업에 네. 쓰여질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질 네. 예정량을 해서 분기별로 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네. 저희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네. 이 정도는 나가야 되겠구나 네, 네. 하면 그만큼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돈을 자금을 내보내 주는 거죠. 네, 네. 그럼 그것을 쓰고 다시 협의체에서는 지출서류라든지 관련서로 네, 네. 다 근거를 챙겨서 네. 저희들한테 다시 그 정상 검사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봐서 하자가 없으면 예.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기로 네. 작성을 그 장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과거에 그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뭐 오래 전부터 있었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도 문제점이지 않겠느냐. 어떠한 그 네네. 문제 때문에 그렇겠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걸로 모든 걸 거기다 일괄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걸로 네네.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그 이제 제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관리하진 않죠. 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통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을 요구하면 그렇죠. 저희들이 소요랑 제가 그 판단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는, 여쭤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예산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제 지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항목별로 네.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가 있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을 거고 네. 또 그쪽 회계에서는 그 민간이다 보니까 아마 좀 잘 모르던 행정행위가 좀 있었을 겁니다. 네네네. 넘나드는 것이 있죠. 이쪽에 네네. 100원 세워놓고 이쪽에 200원 세워놨으면 네네. 이거 100원 쓰고 모자르면 네. 이쪽에도 쓰고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목에 같습니다. 맞지 않게 이제 썼다는 예, 건데. 쓰는 예. 뿐이지 그걸 뭐 어떻게 개인이 유용한다든지 이런 네. 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네네. 회계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수의계약으로 이제 입찰로 갔으면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를 행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부터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네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저 민간 비대위 쪽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관련한 그 의혹 제기를 하시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지금 조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사 중인 내용은 그 법에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주기를 제가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지금까지의 관리에 대한 간단한 제가 좀 질문 좀 드렸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인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환경자원사업소 그 예산이 이제 99억이지만 거짓말 시설하고 시설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시설비니까 뭐 여기서 뭐 저희가 시설을 새로운 걸로 교체를 안 하면 또 그 기기가 또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저희가 이제 승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감시요원 그 인건비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제 지금 회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감시 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올라온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밝혀주는 거고요. 아무튼 시설비에 대해서 책정된 거는 우리 그 사업소에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얘기가 이제 오랜 시간 좀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나름대로 이제 각 임무별로 직책들이 이제 있으시겠지만 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에 관계되는 거는 집행에 관계되는 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거 500만 원 지금 이제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500만 원 이상 그 전에는 이제 전부 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 이거 너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잘 몰라서 회계 업무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시설비 얘기하는 거죠. 수리비든 시설비든 이런 쪽에 인건비 이런 거는 전액 그쪽에서 집행을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지출 중에 시가 500만 원 이상 돼서 그 입찰을 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리나 시설을 하는 것은 것 외에는 전부 지원지원 협의체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용의 수익의 발생도 주민협의체에서 만들고 있고 예. 지출 역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집행 결정을 누가 하고 집행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인 거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 회계 관리를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전산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뭐 결제를 해도 다 전산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그 우리 그 편익시설 그쪽 협의체 그 직원들이 아마 그 전에 잘 몰랐는데 그 전에 아마 수기로 좀 작업한 것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네네. 그렇다고 그 수기로 작업한 것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예. 저로 알 수도 없는 사항이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는 이제 전산 작업으로 예. 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전산 작업으로 가능하니까 예. 전산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회계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무국 직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자금을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필요한 부분 당연히 예산은 기금신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 네. 의결을 거쳐서 네. 확보된 예산을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한테 자금을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라든지 이걸 비춰봐서 저희들이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집행은 네. 그쪽에서 하고 네. 각종 집행한 다음에 집행했다는 지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면 네.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형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그 협의체에서 이제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뭐 그런 식이라는 게 잘못된 운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다 이제 정확하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요하는 회계 방식대로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회계 교육을 좀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개선해서 회계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누가 또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그 잠깐만 좀 예. 의원님들한테 지금껏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주민지원 주민감시원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껏 오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여기에 거의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사실 또 의원님들도 주민을 또 생각하시고 또 시정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보고해 주시는 거고 법률적 판단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주민이 이 주민지원 협의체라는 기구가 저희 시가 협의를 구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지금 같이 주민지원 기금으로 해달라 일반하게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렇게 좀 그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늦춰졌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저희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의회도 지금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이 지원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가능한데 다만 예산은 만들어 놓지 못했죠. 이걸 빼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의회 그 조례안도 상정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그때까지는 기금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세 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